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아틀란시안의 컴플런스라는 제품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컴플런스는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만, 혹시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문서 기반으로 협업을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나 우리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문서 관련된 산출물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제품, 도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문서 쪽에 이제 포커스 되다 보니까 문서에 대한 버전 관리도 온라인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컴플런스 제품에 대해서 온프렘과 사스 기반의 클라우드 두 가지 제품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저희는 클라우드 제품을 가지고 사용자 기본 교육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요 해당 교육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들, 뭐 이론과 실습 컨텐츠, 그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미 컴플런스를 이제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처음 접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을 잘 들어주시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육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 먼저 짧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T 경력을 네트워크 보안 엔지니어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네트워크 방화벽 VPN 쪽에 그 보안 엔지니어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사이버 보안 쪽 그 시장에서 IT 경력 시작하다가 중간에 이제 CDN 산업군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CDN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이제 약자인데요. 사용자나 고객이 원하는 컨텐츠를 보다 빠르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산업군에서 품질 보증 QA, 그다음에 기술 마케팅, 그리고 문서 기반의 프로그램 매니저, 그리고 이제 세일즈 엔지니어 역할을 이제 수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 관점에서 가치 있는 솔루션 제품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지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재는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아틀란시안 이제 코어 제품입니다. 아틀란시안 제품군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코어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라, 그다음에 지금 교육 과정인 이 컨플루언스 두 가지에 대해서 사용자, 그다음 관리자에 대한 교육, 코칭, 훈련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는 우연한 기회라고 써 있는데, 제가 한 두 번째 정도 회사에서 신규 직원에 대한 온보딩 교육을 해야 되는 경험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런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한번 교육을 해봤었는데, 뭐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개선 포인트도 분명히 보였죠. 그러는 과정에서 교육이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 가치 있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한데, 뭐 짧은 발표 프레젠테이션이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제 교육을 이제 들으시게 되는 그 수강생, 교육생 분들한테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언어로 어떻게 하면 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고 지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소개는 여기까지 마쳐보고요. 이번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컨텐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총 12개의 과정으로 나눠져 있고요.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컴플런스에 대한 개요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개인 공간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생성하고 관리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컨플런스 그 해당 공간 하단에 생성되는 페이지를 어떻게 생성하고 관리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바로 연이어서 실습 진행합니다. 그리고 컨플런스의 문서 템플릿 관련된 활용하는 내용들을 문서 플러스 실습으로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 컨플런스 이제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매크로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실습 포함해서 보고 바로 연이어서 주요한 매크로 기반으로 실습 컨텐츠를 가지고 한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플런스 내부에 있는 컨텐츠들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실습 포함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개인 유저 프로파일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단축키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훑어보고, 마지막으로 컨플런스를 사용하실 때 알고 계시면 정말 유용한 그 링크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과정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컴플런스에 대한 개요이고요. 학습 목표 먼저 한번 볼까요? 이번 시간은 이제 저랑 함께 학습을 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위키와 그 다음에 아틀란시안의 이제 컴플런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컴플런스를 사용하게 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차별화 포인트를 4가지 꼭지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컴플런스의 주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4가지로 딱 추려하게 됩니다. 그 내용 플러스 그 다음에 컴플런스 내부적인 그런 기본 구조, 아키텍처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런스 이제 개요를 볼 건데, 컴플런스를 이제 얘기를 하려면 사실 위키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키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키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개념적인 내용을 조금 잠깐 보시면, 위키라는 거는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하나의 웹페이지든 여러 가지 목적별로 만든 해당 웹페이지를 이제 생성을 하고 동시에 해당 페이지에 같이 들어와서 편집할 수 있게 그거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위키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위키피디아인 거죠. 이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딱 그 말에 맞는데 불특정 다수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불특정 다수가 협업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직접 내용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게 그걸 도와주는 이 웹사이트가 사실 이제 요 대표되는 위키피디아 페이지이고 위키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컴플런스는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컴플런스는 위키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아틀란시안에서 개발한 이제 자바 기반의 상용 위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요 위키는 이제 오픈소스 관련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상용 제품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유용한 기능들이 정말 많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위키 관련된 기술적으로 이제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컴플런스는 특정 조직이나 프로젝트 아니면 팀에서 목적을 가지고 구매를 해서 이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는 케이스는 많이 없겠죠. 우리 조직에서, 우리 팀에서, 우리 해당 프로젝트 안에서 문서 관련된 그 내용들을 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도구가 이제 컴플런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컴플런스를 왜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제 차별화 포인트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요 해당 UI가 컴플런스 UI에 대한 이미지화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보시면 요 뒷편에 있는 게 이제 컴플런스 페이지고, 요 중간 요 팝업 창에 뭐 지라, 트렐로보드, 슬랙, 드로우아이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아이콘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아이콘들이 이제 무슨 내용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컴플런스를 사용하는 그 차별화 포인트 첫 번째, 지라하고 강력한 통합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컴플런스는 말씀드리지만 계속 문서 관련된 쪽에서 문서 기반으로 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사실 컴플런스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케이스보다는 지라하고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라만의 장점이 있고, 지라를 사용하실 때 지라와 더불어서 문서 관련된 산출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컴플런스를 도입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컴플런스 내부에 여러 가지 지라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다양한 내가 원하는 데이터 포맷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같은 아틀란시안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아틀란시안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정말 다양합니다. 컴플런스의 이제 기본 기능 가지고만 해도 사실 사용자와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원하는 기능들을 정말 많은 부분을 충족시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 기능 가지고만은 그거 해결되는 않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아틀란시안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서드 파티 앱을 플러그인 시켜서 내가 원하는 앱을 찾아가지고 간단하게 정말 플러그인 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차별화 포인트이고요. 세 번째를 위해서 이제 밑에 팝업창이 하나 떴는데, 이렇게 뭐 데이트, 리센트리 업데이티드, 액션 아이템, 뭐 타스크 리포트, 이게 이제 매크로 기능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데요. 이제 연관지어서 하나 설명드려보면, 차별화 포인트 세 번째는 사용자 정의 블루프린트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런스는 문서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문서를 완전 바닥부터 바텀 다운 상태부터 제로 베이스부터 문서를 만들기에는 사실 비효율적인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많이 만들 만한 그
문서 템플릿들을 기본적으로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기본 템플릿 외에 내가 원하는 문서 템플릿을 사용자 정의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블루프린트 템플릿 기능인데, 이 기능이 정말 좋습니다. 이 기능 때문에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요 이제 UI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주 유연하고 동적인 매크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크로라는 거는 사실 컴플루언스를 이제 제외하고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수작업, 수동으로 작업하는 그런 명령어 그 라인들을 자동화시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크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정말 유용한 그런 다양한 명령어나 그런 수작업으로 하면은 시간이 걸리는 리소스가 투입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매크로 기반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 차별화 포인트가 이제 네 번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컴플루언스 이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정도를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컴플루언스 이제 에코시스템에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컴플루언스는 문서 기반에 협업할 수 있는 솔루션이죠. 그래서 다양한 지식을 생산을 합니다. 컴플루언스 시스템 하나 안에서. 그리고 문서를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들죠. 그리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정말 원하는 라이트 컨텐츠를 딱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가 이제 컴플루언스인데요. 다시 한번 요 이미지화에서 보시면 내가 원하는 문서를 검색한다, 검색하고 활용한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더 업데이트를 한다. 근데 문서가 없다고 하면 해당 문서를 생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문서들을 같이 협업하는 그 팀원과 같이 공유를 한다. 그리고 컴플루언스의 다양한 문서 버전 관리부터 해서 다양한 관리 기능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축적화시킨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문서들, 팀원이 원하는 문서들을 또 검색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에코시스템이 컴플루언스 가지고 이제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를 하나씩 좀 보면, 이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 사용자 정의 템플릿. 앞에서도 차별화 포인트에서 설명드렸지만 사용자가 필요한 그 문서 기반의 기본 템플릿들을 기본적으로 내정한 것, 플러스 내가 원하는 문서 템플릿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해당 만들었던 문서들을 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가능하게 만드는 뭐 동시 편집부터 해서 다양한 그 기능을 가지고 가능하게 한다. 이고요. 이렇게 만들었던 컨텐츠들을 다양한 지식관리 시스템으로 내 개별 공간, 팀 공간, 프로젝트 공간에 축적화가 되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내가 원하는 문서, 팀원이 원하는 문서들을 정말 적시에 검색하고 그 다음에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 네 가지로 축약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컴플루언스에 대한 주요 기능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컴플루언스에 대한 기본 구조를 조금 하이 레벨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단위의 하이라키한 구조로 봤을 때 글로벌가 이제 최상단이고요. 거기에 이제 대시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대시보드라는 거는 컴플루언스 시스템 자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라는 회사, 뭐 B라는 프로젝트에 컴플루언스를 도입했다고 하면 A라는 그 회사명이 이제 대시보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B라는 프로젝트명이 대시보드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대시보드 하단에 바로 상하 계층 구조로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컴플루언스는 이제 공간 단위로 기본으로 움직여지게 되는데, 공간이라는 거를 이제 대시보드 하단에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간을 만드는 기준은 팀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이 될 수도 있고, 특정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컴플루언스에 로그인한 개인 사용자별로 개인 공간이 이제 하나씩이 부여가 되는데, 그 공간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뭐 개발팀, 인사팀, 마케팅 이런 식으로 좀 팀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동일 레벨에서 프로젝트, 내 개인 공간들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 공간 하단에 페이지를 만드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게. 그래서 개발팀이라는 공간 하단에 내가 원하는 개발 컨텐츠 페이지를 만들고, 그 해당 컨텐츠 하단에 또 다른 목적의 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하이라키한 구조가 잘 되어 있고요. 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밑에 또 다른 페이지를 만들고 또 다른 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모양들이, 이런 타입들이 윈도우 기반의 폴더 안에 폴더를 만드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이해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리눅스 시스템에서도 특정 디렉토리 하단에 또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하단에 또 다른 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구조화된 일반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플루언스 대시보드,
요 바로 앞전에서 요 글로벌 대시보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시보드를 이제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이제 화면이 보여지는 거죠. 내가 특정 조직이나 팀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하면 해당 컨퍼런스 대시보드 페이지가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요 대시보드 상에서 내가 원하는 공간 단위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보여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는 최근에 작업했던 거, 그다음에 변경 사항들, 그다음 방문했던 페이지나 공간들, 그다음에 나중에 참조하기 위해서 저장했던 항목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메뉴를 하나 보시면 첫 번째로 이 부분에 컨플루언스에서 자기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이제 저장을 해놓고 참조하기 위해서 저장했던 그 스페이스들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페이지에서는 컨플루언스 내에서 활동했던 모든 그 내용들, 활동 내역들이 액티브 스트리밍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대시보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페이스를 한번 볼 건데, 스페이스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딱 축약이 됩니다. 스페이스 공간이라는 거는. 먼저 공용이나 팀이나 조직별로 만들 수 있는 공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공간 하나. 이렇게 축약이 되는데요. 밑에서 텍스트 형태로 하나 보시면 사이트 스페이스, 그 다음에 퍼스널 스페이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사이트 스페이스는 말씀드렸던 대로 공용 공간, 아니면 팀 공간, 아니면 특정 프로젝트 공간이 되겠고요. 이거에 대한 생성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해당 사이트 스페이스에서 다른 사람과 정보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퍼스널 스페이스 개인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컨플루언스에 로그인하는 각 유저당 단 하나의 퍼스널 스페이스 개인 공간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권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개인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공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또 하나 보시면 이게 이제 특정 공간에 대한 그 설정 권한들이 되겠는데요. 그 해당 공간에 대한 권한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여기 뭐 퍼스널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 공간의 권한을 다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해당 공간별로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 메뉴가 되겠고요. 권한뿐만이 아니라 디자인부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과정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템플릿 관련된 내용을 볼 건데, 저희가 이제 대시보드를 봤고요. 그 하단에 생성된 스페이스 공간을 봤고, 이제 그 공간 하단에 만들어진 이제 페이지를 볼 건데, 페이지를 만들 때는 빈 공간에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템플릿 기반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컨플루언스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기본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컨플루언스 내부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많이 사용할 만한 템플릿을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뭐 회의록들, 90일 플랜,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뭐 블로그 포스트 할 수 있는 것들, 이거를 해당 내용을 각각 개별 클릭하시면 옆에 미리 보기 형태로 해당 템플릿을 선택했을 때 어떤 템플릿이 보여지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템플릿이 맞다 라고 하면 선택하고 문서를 작성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템플릿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지금 앞에서도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용자 정의, 커스텀 템플릿을 정의할 수 있는 블루프린트 템플릿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컨플루언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템플릿 외에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만들 수 있는 그 메뉴가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차근차근 볼 거고, 여기에서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될 포인트는 컨플루언스를 제공하는 템플릿은 두 가지로 축약이 된다. 첫 번째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템플릿 하나,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를 할 수 있는 커스텀 템플릿 블루프린트 기능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요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페이지 에디트 관련된 내용을 좀 볼 건데, 페이지 에디트는 이제 문서 관련된 내용들을 특정 공간 하단에 페이지를 만들고 제공하고 있는 그 편집기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페이지 내용이 되겠는데요. 페이지 만들고 그 다음에 수정에 들어온 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제목들, 그 다음에 내용들, 뭐 이미지들,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레이아웃 도구들 상단에 보시면 그 관련된 도구들이 보입니다. 이 기능을 가지고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위쪽에 메뉴가 있고 마찬가지로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볼 건데 뭐 해당 글에 대한 뭐 블럭 처리, 그다음에 리치 폰트 처리하는 것들, 그다음에 폰트에 대한 세부 설정들, 그다음에 표 추가, 리스트를 이제 추가하는 것들, 리스트도 뭐 분리 아이템 리스트로 할 건지 넘버링 리스트로 할 건지부터 해서 뭐 스타일이나 이모티콘 관련된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데스크탑이나 랩탑에서 그 구글 관련된 크롬 브라우저 기반으로 해서 잘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바일 기능도 지원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플루언스 모바일 앱 지원으로 가지고 계신 그 스마트폰 내부에서 푸시 알람 기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 푸시 알람 관련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은 바로바로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고 내용 확인한 다음에 간략하게 수정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되고 있고요. iOS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이렇게 각각 앱을 설치해 주시고 설치한 그 앱 안에서 내용을 검색하고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잘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과정은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려보고 하나씩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기존의 위키와 그 다음에 컨플루언스 그 차이점을 조금 구별해 봤고, 컨플루언스는 아트란시안이 개발한 자바 기반의 상용 소프트웨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컨플루언스는 네 가지 부분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가진다. 첫 번째, 지라와의 강력한 통합. 두 번째, 정말 다양한 마켓플레이스의 그 플러그인 앱들. 그 다음에 기본과 블루프린트 기반의 커스텀 템플릿. 그 다음에 강력한 매크로 기능.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유사한 문서 버전 관리, 문서 산출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과 그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플루언스는 네 가지 범주에서 마찬가지로 주요한 기능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블루프린트 기반의 사용자 정의 템플릿. 두 번째, 공유와 협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지식 관리, 날리지 베이스가 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정말 편리한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다. 크게 네 가지 범주에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컨플루언스 그 공간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개인 공간을 한번 생성을 해보고 그 개인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론 기반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